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육모 때는 전문항 해설을 한다고 해놓고 못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항 해설을 모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이게 오답률 2위인가 그러던데 볼게요.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되었다. 자, 개발되었다. 이거 뭐죠? 사회문화 현상이죠. 전자현미경으로 모기를 확대해보면 다리에 미세한 털이 있다.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 자, 모기가 앉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가치가 개입된 게 아니니까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하지만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하여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특수 오일이 차단한다는 거죠. 특수 오일이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해서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자, 봐봐. 특수 오일을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맞지만, 자, 이렇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특수 오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감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필연성의 원리. 이건 뭐죠? 자연현상이겠죠. 틀렸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헐링으로 사회문 현상이고요. 틀렸고.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틀렸죠. 이게 디귿을 사회문 현상으로 본 친구들은 3번을 많이 고르셨던데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아니죠.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사회문 현상이니까요. 맞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자, 이게 명목론인지 실제론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2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어려워요. 이게 말이. 그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 더 많은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사회계약설이랑 관련이 있어요. 사회계약설. 자, 여러분들 자, 사회유기체설은 뭐였죠? 얘는 실제론이고요. 계약설은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가 그거 하나라 그랬어. 그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 더 많은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자, 전체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이 유일한 방도다.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아는 자들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고 좀 더 많은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명목론에 대한 선지는 니은 리을이 되겠죠. 너무 쉽죠, 이거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3번은 볼게요. 어렵게 공무원이 된 갑은 악성 민원인과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해야 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고민하였다. 자, 여기서 고민이 역할 갈등일까요?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자, 역할 갈등보다는 이건 뭐가 더 맞죠? 진로 결정에 대한 고민. 이런 쪽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악성 민원인 보겠습니다. 악성 민원인은 애초에 지위가 아닙니다. 여기다 써야겠다. 지위가 아니에요. 이거 기출 풀다 보면 이상주의자, 뭐 채식주의자, 보수주의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랑 비슷합니다. 악성 민원인은 지위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자, 볼게요. 그러던 중 취미생활을 담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자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 자, 볼게요. 디귿은 공무원으로부터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했는데 발령받은 거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홍보팀으로 발령받은 거죠. 이게 공무원으로서 역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개인 유튜브라고 안 했구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진 거니까. 그래서 역할 행동 공무원으로서가 틀렸습니다. 자, 갑은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 제 사회가 아니죠. 제 사회는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던가 사회가
사회 구조가 바뀐다든가 이럴 때 제4회가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자, 갑의 배우자인 한식 요리사 을은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미음은 한식 요리사로서의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자, 봐봐. 신념이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신념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볼게요.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 매주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 여기 준비잖아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것이지 이게 대학교 OT처럼 예기사회화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갑이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고민하고 여기서 고민하고 뭐가 다를까? 볼게요. 자, 시옷은 봐봐.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역할 행동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근데 그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봐봐. 육아면은 뭐 부모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방송 출연자로서의 역할,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야. 이럴 때가 바로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왜 이래? 다 날라갔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러지?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4번 문제가 문헌연구법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자, 볼게요. 유치원생의 교우관계와 자아 존중과 명구를 위해서 ABCD 중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A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자, 봐봐. 뭐겠어? 뒤에 나와있죠. 아동들이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A가 뭐죠? 참여관찰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식해서 행동, 자, 같이 껴있으니까요.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여관찰법이 되겠고요. 아동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 B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들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봐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 B. 자, 봐봐. 우리가 문맹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게 뭐였죠? 질문지법이었잖아요. 그럼 B가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들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세림 뭐야?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이건 뭐야? 문헌연구법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C를 활용하니라 그랬습니다.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문헌연구법은 양적과 질적 모두 가능한 거죠. 그래서 C가 문헌연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명의 아동들에게라도 D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분석하려면 대화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D는 뭐가 되겠어요? 대화를 통해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세계를 이해한다. 이건 면접법이죠. 자, 볼게요. A 참여관찰법, B 질문지법, C 문헌연구법, D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A와 달리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A와 달리 B 참여관찰법과 달리 질문지법. 정답이죠. C에 비해 A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문헌연구법에 비해 참여관찰법이 아니죠. 직접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면접법과 달리 질문지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반대가 되겠죠. B와 C.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구분할 수 없죠.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돼요. C와 D는 문헌연구법과 면접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자,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언어적 상호작용은 뭐라 그랬죠? 면접법과 질문지법입니다. 구분할 수 없다. 아닙니다. 봐봐.
문헌요금법하고 면접법이 껴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가 여기도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볼게요.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소비에 대한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자 봐봐, 여기 다 읽어볼게요. 그러면 가족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지인관계망은 가족과 친척에 의해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단체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로 파악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문화소비와 사회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액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는 나타났으나 문화소비와 관계망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너무 길잖아, 그죠? 자, 볼게요. 사회관계망이 문화소비에라고 했으니까 사회관계망은 뭐가 되겠어요? 독립변인이 되겠고요. 문화소비는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보자. 자, 기억을 봐봐. 밑에 그 보기에 기억을 봐봐. 니은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봐봐. 문화소비에 대한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이라고 나눈 거죠. 이거는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디가 조작적 정의가 되겠느냐. 봐봐. 문화소비는 봐봐. 문화소비라는 건 어때? 추상적 개념이잖아, 그죠?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문화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횟수로, 가족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지인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이렇게 단체관계망까지.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독립변인, 그죠? 그래서 니은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틀렸고요. 자, 표본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 표본 맞죠? 맞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여성의 경우 문화소비와 사회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문화소비와 단체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문화소비와 가족관계망, 문화소비와 지인관계망 사이에는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래서 65세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 즉 뭐야? 가족관계만 말하는 거죠.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횟수는 감소한다. 확인할 수 있다? 모르는 거야. 이게 봐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했지. 이게 뭐 정의관계 반대니까 이제 음해관계나 역의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솔직히 여기 1페이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애매한 것들이 많았고요. 2번, 3번, 4번, 5번 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1번도 그렇고. 근데 이제 6번에서 쉬워졌죠. 6번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돼. 그죠? 볼게요. 계층적 지위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구조. 자, 사회구조를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뭐 나와야지. 뭐야? 갈등론이겠죠? 근데 아니래. 아닙니다. 계층적 지위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결과이며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봐봐.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결과이며 대다수 구성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봐, 기능론이죠. 계층적 지위는 개인의 출신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타인의 시선을 봐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투와 옷차림에 신경 쓰면서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것처럼 계층적 지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상상론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갑의 관점.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 아니죠.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 바로 뭐였어? 기능론이었죠. 의뢰 관점. 기능론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맞죠? 맞죠? 너무 맞잖아. 그죠? 병의 관점. 상상론은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 아니죠.
갑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 기능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아니죠. 이건 갈등론 얘기고요. 을병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 갈등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 아니죠. 기능론 얘기죠. 너무 쉬웠죠. 7번. 6번. 자, 7번 볼게요. 낯선 국가. 자, 이거 조금 새로운 유형이었어. 그죠? 낯선 국가를 여행하다가 차별을 당하면 그곳에서 만난 같은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 내 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디 뭐 외국에 나갔어. 그런데 거기 안에 드물게 한국인이 있었어. 반갑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의식이 형성되면 집단 내부 결속이 강화되면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한편 집단 의식은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서, 자, 결합 의지 나왔죠. 자, 결합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다른 말로 하면 접촉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쿨접방이라고 예를 그랬죠. 이거는 뭐야?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의 구성원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수단적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 2차 집단 얘기하는 거겠죠. 얘는 1차 집단이겠고요. 구성원은 사회적 관계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편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 강화될까요? 자, 집단의식은 봐봐. 내가 이 집단 안에 속해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할 때 그 내부 결속이 강화될까? 강할 때 내부 결속이 강화될까? 강할 때겠죠. 그래서 틀렸죠. 니은이 발생하는 원인,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는 원인은 외 집단에 대한 동질감 때문이라고? 아니잖아. 그죠? 봐봐. 이질감 이런 거기 때문이겠죠. 디귿 볼게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 접촉 방식이라고 그랬죠. 접촉 방식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 구분하는 기준 맞잖아. 그죠? 3번이게 되겠습니다. 리얼 1차 집단의 사례로 이익 집단 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아니죠. 얘네들도 다 수단적인 접촉을 통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이 좀 안 나오네. 자, 미음은 주로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수단적 접촉이라고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이게 8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 같아요. 세계화의 문제점 볼게요.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번하게. 자, 이거 봐봐. 솔직히 읽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전 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이거 거의 코로나 얘기야. 네, 이거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 자본의 이윤축으로 인한이라고 그랬죠. 봐봐. 아니었다.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대요.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 확대돼요 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본의 이윤축으로 인한 지역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이 얘기 맞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9번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죠. 이거 점수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다 하나하나 해봐야 돼. 삶은 원래 그래요. 아이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A는 일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라고 했는데 A가 뭔지 물어보는 거야. A가 차별교제 이론인가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럼 맞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자, 맞으면 을 틀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그럼 C가 뭐라는 거야? 부정적 자아니까 낙인론이 되겠죠. 낙인론이 맞다고 쳐보자. 그럼 얘 틀리죠. 그죠? 근데 봐봐. 차교랑 낙인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 차교와 낙인이론은 모두 아노미 이론들과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잖아.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틀리게 되겠고요. 그럼 3점이니까 얘는 틀리게 되겠죠. 그죠? 얘 틀리겠고요. 여기 맞겠죠. 자, 그러면 딱 성립하죠 지금.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죠? 라고 하는데 직접 다 해보셔야 돼. A가 만약에 차결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봐봐. 그럼 봐봐. 아니오라고 했지. 아니오면 틀리잖아. 그죠? 봐봐.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A가 차결론이 아니야. 그럼 여기 틀리겠죠. 틀리는데 봐봐. 그러면 맞겠지. B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 그러면 A가 차결론이 아니면은 또 나눠야 돼. B, D에서 차결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나눠야 되는데 직접 다 해보면 알아요. 차결론이 A는 차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A가 차별교제 이론이 아니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 3점 2점이라는 조건도 성립하지 않고 이 질문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직접 이거는 해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리고 평가원이나 이런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다 맞게 해줘. 첫 번째는 웬만하면 맞게 해줘. 그래서 첫 번째 다 넣어보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뭐라는 거야? 지금 A가 차별교제 이론이 되겠고요. B, C, D 볼 건데 B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이건 뭐 말하는 거야? 머튼 말하는 거죠. 이게 틀렸대. 봐봐. D가 머튼이라는 게 틀렸다는 건 뭐야? B가 머튼이라는 거겠죠. B가 머튼이 되겠고요. D는 D를 키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A가 뭐가 되겠어요? A는 아까 뭐랬어요? 차교라 그랬죠. C는 낙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억은 몇 점이다? 1점 맞죠? 1번입니다. 자 이런 게 1번 나오는 것도 처음이죠. 차별교제 이론의 사례로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을 내는 범죄를 다시죠. 이거는 낙인론에 대한 얘기고요. B의 사례 머튼의 사례로 경찰과 치안의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자 이건 뭐야? 무기범 상태 얘기하는 거니까 디르켐이 되겠고요. C의 사례 낙인론의 사례로 프로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 이거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때문에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말하는 거죠. 머튼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D의 사례 디르켐의 사례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워 차교론 얘기하고 있는데 D는 뭐야? 디르켐이죠. 틀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도표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 10번입니다. 자료는 연령이 50세인 갑을병의 사회 이동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단 A, B, C는 각각 상중 하중 하나이며 다른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대 간 이동은 가와다. 자 세대 내 세대 간까지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죠? 볼게요. 나다는 세대 내, 가다는 세대 간이라고 합니다.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래요. 자 A, B, C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A, B, C. 자 갑이 피라미드형 그럼 B가 뭐겠어? B가 하가 되겠죠. 그럼 A는 중, C는 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하상. 여기도 중, 하, 상. 중, 하, 상. 그럼 볼게요. 갑을병의 계층 구조가 나오죠. 갑국, 병국, 을국의 계층 구조가 나옵니다. 자 피라미드형이라고 주어졌고요. 을은 봐봐. 중이 제일 많으니까 뭐야 이거는? 다이아몬드형이 되겠고요. 자 병은 보니까 중이 제일 적죠. 이거는 모래시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보기 전에 여기도 채워주시죠. 중, 하, 상, A는 중, B가 하. 볼게요. 계층 구조다. 병이 속한 국가는 을이 속한 국가에 비해 사회통합이 유리하다. 틀렸죠. 사회통합이 불리하겠죠. 뭐니까? 모래시계니까. 을이 속한 국가는 갑이 속한 국가에 비해 계층 양극화 아니죠. 자 이제 볼게요. 자 갑은 봐봐. 부모의 계층 세대 간 어떻게 이동했어? 하강 이동한 거죠. 상에서 하로. 그죠?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 을을 볼게요. 중에서 상이 됐어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이거는. 을과 병에게는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자 을과 병 볼게요. 계층 대물림. 중이 상이 됐고 하가 중이 됐는데 어떻게 계층 대물림이야? 틀렸죠. 갑과 을은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갑을 볼게요. 상에서 중이 됐고요. 중에서 하가 됐어요. 중에서 상이 됐고요. 하에서 상이 됐어요. 계층 이동 다 했잖아. 그죠? 3번이지 그냥. 그죠? 요즘 이 계층 도표가 조금 쉬워졌던 것 같아요. 쉬워졌던 것 같고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진짜 쉬웠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볼게요. 이거 거의 통합사회도 될 정도야. 이곳에서는 약속 없이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식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같이 놀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친구만 혼자 방에 남겨두고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가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을이 여기에 대해서 을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A국에서는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야. 이런 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즉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사회 문화를 어쩌고저쩌고 했죠. 자, 을은 뭐야? 너무 쉽죠. 상대주의. 갑은 자문의 중심주의가 되겠죠. 남의 문화 까고 있으니까 그죠?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상대주의는 뭐야?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이겠죠. 이거 너무 쉽죠.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쉬웠습니다. 볼게요.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 왕조의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소박한 농경사회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의 자리를 빼앗겼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농경사회의 토대는 무너져 내렸다. 가을에는 은혜 유입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더욱더 심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갔다. 이건 뭐야?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순환론. 자, 순환론 볼게요. 사회의 태고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진화론에 대한 얘기죠. 단기적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제국주의 아니고요.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어렵죠. 이은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자,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는 땡땡연합이었대. 그들의 운동을 이끈 감정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 분노였다.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 집회에서는 형제애와 연대의 언어가 넘쳐 흘렀다. 하지만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인 태도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다는 건 뭐야? 이렇게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가 뭐라는 거야? 그게 주류 문화라는 거겠죠. 남성 우위 문화, 이게 같은 말이죠. 이게 다수의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 주류 문화 즉 맞죠? 니은 맞겠죠. 어쨌든 볼게요. 회의에서 이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제약했고 여성이 논의를 주도하려 할 때면 종종 야유를 퍼부었다. 남성들은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들었지만 남성 우위 문화에는 놀라울 만큼 순응했다. 여성들 역시 초기에는 이런 차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수여성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 목소리는 결국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 반전 운동을 넘어 미국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여성 운동으로 발전했다. 자, 평화운동 볼게요. 평화운동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이다. 자,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는 이게 아니죠. 봐봐.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 분노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반문화죠. 무조건 틀렸습니다. 반전운동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에 반대한다 해서 반전입니다. 시상 반전 이런 게 아니에요. 리을 볼게요. 여성운동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기억 맞죠? 리을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이거는 학공전축병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안 나온 사람도 나와요. 그죠?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나머지 세 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하여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했는데 을과 병은 잘했대.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이므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죠. 자, 봐봐. 그럼 갑, 을, 병, 정 무까지 나오네. 학공전축병이 다 들어갔나 보네요. 갑, 을, 병, 정, 무가 나오고요. 누가 발표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A, B, C, D도 알아야 합니다. 자, 우선 볼게요. 자, 봐봐. 갑이 뭐라 그랬어?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는 전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전체성을 받은 거죠. 전체성을 받은 거지만 전체성을 배정받은 거지만 전체성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변동성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니까. 그럼 뭐야? A가 부각된 거. 정이 변동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 그리고 A가 변동성이라는 거. 아셨죠? 을 볼게요. 을은 맞았다 그랬어. 과거와 현재의 국어 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봐봐.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 것을 보면 C. 자, 축적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끼리 사용하는 것은 지난 시간 무가 발표한 뭐랑도가 비슷하다. 무가 발표한 B로도 설명 가능하다. 이거 뭐야 이거? 그들끼리 사용하는 거 공유성이죠. 무가 공유성을 발표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B라는 거 B가 공유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로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의 결과라는 점은 D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D는 뭐야? 이거는 학습성에 대한 얘기죠. 병은 학습성을 배정받은 거고요. 을은 뭘 배정받았겠어? 학공 전축 변이니까 아까 말했던 축적성에 배정받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속성은 A가 아닌 B이다. 자, 이건 뭐야? 공유성에 대한 얘기죠. A가 아닌 B이다. 변동성이 아닌 공유성. 맞죠? 정답 1번.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 학습성이죠. 의미하는 속성은 D가 아닌 C다라고 했는데 D가 학습성이 맞죠. 틀렸죠.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 전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는 아니죠. 정이 발표한 거. 변동성은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지면 축적성이니까 틀렸죠. 자, 무가 발표한 공유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성에 대한 얘기겠죠. 틀렸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은 계층 도표 문제, 계층이란다. 사회보장제도 문제였는데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A는 즉 뭐야?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B는 사후 처방적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리셔야 돼. 자, 그럼 두 개만 그리면 딱 끝나요. T년과 T 플러스 30년. 너무 작게 그렸다 이거.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원을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오케이. 자, 볼게요.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A에만 속할 수도 있고요. B에만 속할 수도 있고요. A 또는 B 둘 다 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안 속할 수도 있죠. 즉 여기서 나온 비수급자에 대한 것도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00%가 최대겠죠. 자, 그래서 T년은 뭐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100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 100으로 잡을 거고요. 비수급자가 14래.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건 뭐가 되겠어요? 86이 들어가야 되겠죠. 86이 들어가야 되는데 A 수급자가 70이래요. 86에서 70을 빼시면 뭐가 되겠어요? 16이 됩니다. 그래서 B에만 속하는, 즉 공공부조만 속하는 사람들은 16명, 16명이 되겠고요. 자, 봐봐.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70이라 그랬고 B가 26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70이잖아. 60이 되겠죠. A에만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중복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서 50% 감소하였고 중복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T 플러스 30년에도 이 중복 수급자 수는 똑같이 10명이라는 건데 비율 중복 수급자 비율은 50%나 감소하였대. 자, 이게 뭔 말이야? 지금 100분의 10이죠. 이게 200분의 10이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0%가 뭐야? 절반이죠. 10분의 1의 절반. 뭐야?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 플러스 30년의 인구는 200명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중평균 계산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자, 볼게요. 자, A 수급자가 77입니다. 그럼 봐봐. 이게 전체 200명, 200이니까 77%니까 뭐라고 해야 돼? 154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야? 10 있으니까 144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들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B에 몇 명 들어갔지? 다 나왔지, 지금. 154. 더하기 30. 184니까요. 이걸 200에서 빼시면 16 들어가겠죠. 근데 봐봐. 우리가 기억을 구해야 되는데 기억은 퍼센테이지로 구해야 돼. 봐봐. B 수급자잖아요. 그러면 16 더하기 10이겠죠. 200분의 26 곱하기 100 하면은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기억은 13이고요. 13%가 B 수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다 구했어요. 자, 볼게요. 기억은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이 10%였는데 기억 13이잖아. 작고 틀렸고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선별적 복지는 뭐야? 공공부조죠. 그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8% 감소했다. 자, 여기 볼게요. 100분의 16. 얘는 똑같이 16이지만 200분의 16이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분의 10하고 200분의 1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50% 감소했다는 거죠. 100에서 200으로 이렇게 반토막 났는데 똑같다는 거는 반토막이란다. 그러니까 절반이 된 거야. 그죠? 감소를 했는데 200분의 16이랑 100분의 16이랑 자기를 하나 더한 거잖아. 200의 절반이 100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50%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8%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는 둘 다 되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이걸 보셔야 된다. 그죠? 다 여기 안에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된다.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이다. 16. 뭐야 이거? 똑같죠?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 상호부조의 원리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30년 비수급자의 2배이다. T 플러스 30년 비수급자 60이고요. 상호부조의 원리, 즉 사회보험만 해당하는 사람 60입니다. 딱 2배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야? 대중문화의 기능 이런 것도 나왔어? 볼게요. 육모들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그냥 국어 문제 아닌가? 그죠? 의료지식, 법률지식과 같이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었지만 이제 정보가 공유되었으므로 대다수 사람이 응급성이나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야? 소수만들이 즐기던 그런 문화가 대중화돼서 평균적인 문화 수준을 높인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것만 할 것 같아요. 골프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 산업화로 인해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골프가 대중에게 친숙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골프를 즐기게 되었다. 맞죠? 자, 17번입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자, 네모네모 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 A가 기존 부서의 업무를 지나치게 분화하고 부서 간 벽을 공고히 한다고 보았다. 벌써 나왔죠? A 뭐야? 관료제죠. 분화 나왔으니까.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여 자신이 마치 기계의 부속과 같다고 느낀 구성원들은 더욱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이에 네모네모 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을 B를 적용하여 B 뭐야? 탈관료제겠죠.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사원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제 해결에 특화된 새로운 부서를 한식으로 수립했다. 동시에 네모네모 기업은 사원들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내 친목 소모임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은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 맞죠? 리을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 자, 봐봐. 우리가 1차 집단, 2차 집단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접촉 방식이었죠. 근데 봐봐. 이익사회랑 봐봐. 공동사회가 이렇게 있고 이익사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차 집단, 2차 집단 나뉘는 거야. 그 안에서 1차 집단, 2차 공식 조직 이런 게 나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결합 자체가 목적. 얘는 뭐를 두고 있어? 접촉 방식이 아니라 결합 의지에 따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동사회인가요? 라고 물어본 건데 봐봐. 사내 친목 소모임이 공동사회는 아니잖아요. 공동사회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어? 가족이잖아.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느드와 달리 기존 부서 관료자 니은 디귿과 달리 리을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 틀렸죠. 다 비공식적입니다. 여기 교육을 목적으로 된 사회기관은 없잖아요. 그죠?
관료자는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로 자의적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맞죠? B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책이 아닙니다. A는 상향식 아니고요. 하향식이겠죠. B는 상향식이 되겠고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변동 나왔는데요. 볼게요. 갑국에는 약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다. 갑국을 지배하게 된 을국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갑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들어와 직접 술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즉 강제적 문화조변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쓸게요. 강제적 문화조변이 일어났고요. 봐봐, 직접적으로 갔다는 거잖아. 그럼 직접 전파겠죠. 그리고 자국의 재료를 들어와 직접 술을 을국으로부터 독립한 현재까지도 갑국의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고 있다. 즉 없다는 거야. 사라졌다는 거죠. 동화가 되겠습니다. 문화동화가 되겠습니다. 나볼게요.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전통주를 즐겨 마셨다. 병국으로 대거 귀화한 전국의 근로자들이 최근 이 전통주에 자신이 전국에서 들은 약재를 섞어 마시기. 직접 전파 맞죠? 기여한 거니까. 그리고 문화 융합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볼게요.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로 문화 융합 아니고요. 동화겠죠. 나에서는 발명에 의한 발명 아닙니다. 얘는 문화 접변이에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 전파 아니죠. 직접 전파라 그랬고요.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났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 맞죠.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볼게요.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봐봐. 이주자죠. 여성이죠.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 니은 그냥 답이 됩니다. 볼게요.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자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관리직 시험에 응시를 하였다. 나 이거 이 지금 보면서 정법인 줄 알았어. 거의 1심법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갑은 땡땡시를 상태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대. 야, 이거 진짜 정법인데. 1심 법원은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에 되는 게 원칙이므로, 즉 갑의 편을 들지 않았죠. 외국인의 관리직 취임 불가능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땡땡시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땡땡시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자, 이에 A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땡땡시의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자,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적극적 우대 조치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역차별도 아니고요.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갑의 편을 들었으니까. 그죠? 기억이 시민사회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겠죠. 틀렸죠. 이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구도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도표는 쓸 게 많은데 여백이 별로 없으므로 노트로 이동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볼게요. 이거 바꾸면 안 되냐, 좀. 자, 보겠습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자,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 자, 일단 다 적을게요. T년과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50년 3개가 나옵니다. 3시기가 나옵니다. 3시기가 나와요. 유부도 전체. 참 표 더럽게도 못 그리네. 자, 볼게요. 자, 갑국의 T년의 유소년 인구는, 자, 일단 100으로 잡는 게 맞다고 했죠. 첫 번째는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 절반이라는 얘기죠. 노년 인구의 3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노년 인구를 X라고 잡으면은 유소년 인구는 3X가 되겠고요. 부양 인구는 6X가 되겠죠. 즉 이거를 100에 따라서 맞추게 되면은 10, 60, 3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대요. 그럼 다 100이야.
그죠?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 이거 잘 읽어주셔야 돼.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볼게요. 자, A시기가 이거야. B시기가 이거야. 그죠? 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했대. 자, 그런데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변화가 없대. 그럼 똑같이 60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봐봐. 어차피 둘이 더하면 40인데 유소년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노년이 늘어났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유소년 부양비 감소했겠다. 그죠? 유소년 부양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소년이 줄어들었는데 부양비는 똑같으니까. 부양비란다. 부양 인구는 똑같으니까. 그죠? 60분의 30보다 더 줄어들었는데 이게 당연히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T 플러스 50년 볼게요. T 플러스 50년에는 유소년 인구 비율을 더 감소했대. 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또 감소했대. 근데 유소년 부양비 증가했다. 이게 뭔 소릴까요? 봐봐.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인데 얘는 30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 근데 봐봐. 이게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우리가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전체 그 수는 어떻게 될까? 전체 그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봐봐. 전체 100이야. 인구 변화가 없어. 그런데 봐봐. 더 줄어들었대. 줄어들고 더 줄어들었는데 그럼 노년은 어떻게 돼서 엄청 많이 늘어났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치 이렇게 막 숫자가 나온 게 아닌데 그래도 조금 오히려 이게 난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숫자 계산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래도 이게 처음 보는 유형이다 보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볼게요.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피부양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A 시기 때 봐봐. 60으로 부양 인구 똑같아요. 그럼 피부양 인구는 40으로 똑같겠지. 증가 안 했습니다. 볼게요.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래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수가 커지므로 부양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은 뭐라 그랬죠? 유소년 부양비라 그랬죠. A 시기 엄청 줄었죠. 뭐라는 거야?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했는데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까요? 부양 인구 엄청 많이 줄었는데? 그죠? 아니죠. 자, T년의 총 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T 플러스 30년 총 부양비는 100이다. 총 부양비 어떻게? 60 더하기 30, 40. 그러면 66점 몇 나오겠죠? 100보다 작고 맞죠? T 플러스 30년의 총 부양비는 100이다. 총 부양비가 100일까요? 아니지. 봐봐.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은 똑같다니까? 왜냐면 봐봐. 전체 인구 변화가 없는데 부양 인구 변화도 없어. 그럼 다 똑같지. 그래서 총 부양비 100이 다 틀렸죠.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 적을 것이다.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 많을 것입니다. 더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항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수능 때 더 어려울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등급컷 나온 거 보니까.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